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전 팀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제 효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또 세계 경제의 흐름도 봐가면서 우리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가 재발할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시기도 했는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진단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장하준 교수는 삼성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장하준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척 오랜만에 뵙게 예. 됩니다.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하셔서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예.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제가 뭐 다 남들이 꼭 못 보는 거를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 금융위기 이전에 비하면 한 뭐 2~3% 정도 그때보다 큰데, 예, 그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그때에 비해서 20% 정도가 커요. 예, 근데 그때 2007년,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나기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거품이 끼었었다 예.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도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고 있고 예. 중국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또 거품이 끼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일종의 버블이니까 거품이 예. 생겼다. 예. 근데 국민총생산은 사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그 갭이 크니까 그렇죠.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 예.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게 있나요? 뭐 거품이라는 거에 정의가 그런 거죠. 그냥 갈 때는 갈 수 있나 보다 하지만 예. 터지고 나면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를 들어 한 2004년부터 미국 증권시장에 거품 끼었다, 주택시장에 거품 끼었다 얘기하는데 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죠. 뭐 그 당시 뭐 연준이 위원장 그린스펀이라던가 예. 뭐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터지고 나니까 나중에 들여다보면 맞아. 이렇게 우리 소득은 말하자면 5%밖에 안 늘었는데 집값이 50% 는다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때 돌아보면 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거품이 커지고 이럴 때는 다들 뭐 계속 올라가겠지 하는 게 그 금융 거품의 속성이거든요. 재발할 것이라고 보신다는 것은 그런 막으려는 노력,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런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같은 거를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조금 이렇게 그 도입했던 걸 또 다시 다 풀어봤어요. 그리고 예. 정부에서 막 돈을 빌려주면서 사람들 보고 막 집을 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고 옛날에 하던 거를 다시 또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내수 진작이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조 이상의 돈을 푼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도 물론 뒤따르고 있고요. 그런 정책이 그렇다면 혹시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푸는 거는 저는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푸는 내용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그 부분이 있고 대출 좀 용이하게 한다라든가.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보다 좀 타격이 덜했던 게 그 전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LTV, DTI. 그렇죠. 예. LTV 이번에 같은 거 일부나마 그걸 어떻게든 풀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 뭐 그 LTV 그러니까 이제 그 집값에 비해서 그 대출해 주는 금액이 뭐 110%막 이런 것까지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고 뭐 60% 이런 식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그 보호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소득을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세제를 통해 가지고 배당을 장려한다 하는데 배당금이라는 거는 주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아니면 이제 외국 사람들 그렇죠. 30%는 외국인한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고소득층들은 소비 성향 그러니까 그 자기가 버는 돈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냐 그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같은 돈을
그 주려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이게 소비가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가 예. 임금을 높여주면 그렇죠. 세금 그러면 감면을 더 한다라든가.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그 서민층에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예. 이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그 경제 정책에는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데 예. 이거 배당까지 거기다 넣는 거는 저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제라기보다는 거의 논란에 가까운데 삼성 특별법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내용은 이건희 회장이 유고에 대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일단 지켜주되 예. 3세가 경영을 잘 못하면 국유화한다. 그렇죠. 예. 일단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성이 있죠. 지금 그 삼성 집안 내지 관련인 빼고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기금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그 상속을 할 때 그 상속세 같은 거를 말하자면 약간 좀 그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시가를 좀 높이 쳐준다던가 해가지고 해서 주식을 그 받아가지고 국민연기금이 그러면은 뭐 17, 8% 가진 대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상 정부가 제일 큰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삼성이라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경제에서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법대로 해가지고 상속세 낼 거 다 내고 뭐 재산 다 분할하고 그다음에 금산분리 그 법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 교수께서는 삼성이 그러면 상속세든 뭐든 법대로 다 하면 3세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이씨 집안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의 그 도움을 받아서 큰 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 국민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법은 이게 이씨네 거냐 아니면은 다른 주주들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이거를 국민의 기업으로 보고 예.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놔두는 게 우리 경제에 제일 좋은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한 특정 기업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 근데 그리고 그게 어느 도리어 한- 민주화를 더 하자는 겁니다. 예, 국민이 삼성에 예. 대한 컨트롤을 하는 거를 예. 증대시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 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원래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유화됐다 민영화됐는데 민영화된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70년대에 다시 국유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풀어주면서 이런 문제가 법을 남습니다. 만들었죠.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 기업 때문에 전체 경제가 좌우될 만한 상황이 되면 예, 우리의 특성상 예, 2세, 3세 경영이 많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다 이런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삼성 말고 뭐 현대자동차도 이거 뭐 다른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뭐합니다. 예, 예. 아무튼 큰 기업이니까 그런 데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예. 동시에 오른쪽에서는 예. 자유경제를 또 해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예. 일단 화두 던져 놓으셨는데 예. 그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좀 큰 것이 사실이고요. 예. 여기서 그 얘기를 뭐 마냥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 예,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어떤 뜻인지는 저희들이 예. 전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